혼자 있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텅 빈 방에서 느껴지는 그 고독감, 누군가의 메시지가 없으면 찾아오는 불안.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놀랍게도 제 안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마침내 혼자 피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그 여정입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거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나는 항상 혼자였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집에 거의 계시지 않았고 어머니는 나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열쇠 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며 스스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민우야, 오늘도 혼자 있을 수 있지? 엄마가 조금 늦을 것 같아.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네, 괜찮아요. 그러나 사실 괜찮지 않았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 TV를 크게 틀어놓고 라디오도 함께 켜두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위해서였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웃긴 아이, 재미있는 아이가 되려고 했다. 친구들의 관심이 나를 채워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일시적이었고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텅 빈 방과 마주해야 했다. 민우는 정말 재밌어. 같이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어.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나는 더 깊은 고독에 빠졌다. 누군가의 관심이 없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도 비슷했다. 회사에서는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했고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의 술자리, 주말에는 모임. 쉴 새 없이 사람들과 어울렸다.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불안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파산했다. 열심히 일했던 5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력서를 보냈지만 연일 거절 통지만 받았다. 저축해둔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민우야, 우리 회사에 자리 있는데 소개해줄까? 대학 동기 준석이의 제안이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의 도움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또 실패한다면 그 수치심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번아웃이 왔다. 이력서를 보내는 일조차 힘들어졌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점점 집에만 틀어박혔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다.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던 남자였다. 항상 혼자 책을 읽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매일 여기 오시네요. 혹시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그의 이름은 태연이었다. 나보다 2살 많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그와의 대화는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했고 침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태연이 어느 날 말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인데. 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항상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지 누리는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민우 씨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했지 내가 나를 좋아하는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만 실험해봐요. 하루에 1시간씩만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자기 자신과만 있는 거죠. 처음에는 고문 같았다.
첫날 나는 30분도 버티지 못했다. 불안감이 몰려왔고 손이 저절로 핸드폰을 찾았다. 두 번째 날도 세 번째 날도 비슷했다. 하지만 넷째 날 무언가 변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나는 문득 하늘의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는 생각을 했다. 다섯째 날 나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 여섯째 날 오래전 대학 시절 잠시 배웠던 도자기 만들기가 생각났다. 일주일이 지나고 태연을 만났을 때 그는 내 얼굴을 보고 미소 지었다. 뭔가 달라 보이네요. 네, 저도 느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후로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내 안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다. 태연의 도움으로 도자기 공방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흙을 만지는 손이 떨렸고 만든 작품들은 형편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이 즐거웠다. 실패해도 괜찮았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민우 씨, 에너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충전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충전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충전돼요.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태연의 말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그동안 남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따라했던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갔다. 그러던 중 태연이 해외 프로젝트를 맡아 3개월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패닉에 빠졌다. 내게 중요한 사람이 또 떠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괜찮아요, 민우 씨. 당신은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태연이 떠난 후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 도자기를 만들었다. 실패도 많았지만 점점 나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만든 도자기를 보고 공방 사장님이 놀라워했다. 민우 씨, 이거 정말 특별한데요? 이런 작품은 처음 봤어요. 사장님의 권유로 작은 전시회에 내 작품을 출품했다.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다. 몇몇 사람들은 내 작품을 사고 싶다고 했다. 처음으로 내 작품이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취업은 되지 않았고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다. 도자기로 버는 돈은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자기를 만들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준석이가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우야, 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연락도 안 되고. 다들 걱정했어.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태연에게 배운 대로 나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응, 지금은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고 있어. 준석이는 내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 작품 사진을 보더니 놀라워했다.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대단한데? 나 이런 거 하나도 못해.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6개월 후 태연이 돌아왔다. 그는 내 작품들을 보고 감탄했다. 민우 씨 정말 놀라워요. 이제 당신만의 스타일이 생겼네요. 그의 도움으로 나는 더 큰 전시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갤러리 주인을 만났다. 그는 내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작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제안했다. 1년 후 나는 작은 도자기 공방을 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가끔 사람들에게 도자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들 중에는 예전의 나처럼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한다. 흙을 만지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도 만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알게 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어제는 준석이가 내 공방을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민우야, 너 요즘 행복해 보여. 비결이 뭐야?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비결이라. 글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 아닐까.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 남들이 정한 성공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지. 창밖으로 봄비가 내린다. 조용히 흙을 만지며 나는 생각한다. 인생은 마치 이 흙과 같다. 처음에는 형태가 없지만 천천히 내 손으로 빚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칠 때 나는 안다. 혼자 피는 꽃도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그 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칠 때 나는 안다. 혼자 피는 꽃도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그 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혼자 있는 시간이 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태연이 제게 그랬듯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침묵이 두렵고 고독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도자기를 빚을 때처럼 우리의 삶도 천천히 손으로 빚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두려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